맛집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나 사피엔스인 실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패키지 구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요즘 밀키트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매장 매출이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 밀키트를 통해서 매출을 좀 더 증대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매장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상당히 많은 매장들이 매출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이 그룹들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 보니 좀 자유롭게 모임을 갖기도 하고 외식이나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매장은 왜 장사가 안 될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대표님들에게 오늘은 제가 아주 맛집 되는 확실한 꿀팁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12명의 멘티를 컨설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멘티분들 같은 경우 음식이 맛없는 집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매출이 뭐 1억에 육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중에 음식만 맛있는 집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는 맛집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정의를 해봤어요. 음식도 맛있고 온라인 마케팅도 잘하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비스화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다 맛집이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온라인 매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밀키트를 한다? 이건 또 하나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 매장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없거나 또는 실제로 고객몰이에 실패한 매장일지라도 밀키트를 가지고 대박 매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큰 성과를 못 거뒀던 대표님들 대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과정들을 생략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밀키트 아이템을 내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매장은 실제 마라탕을 팔고 있어요. 근데 저는 데일리 메뉴인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김치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라탕 매장에서 이런 데일리 메뉴인 찌개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맞는 선택이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밀키트를 한다라고 해도 기존에 하고 있는 나의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아이템을 판매하는 곳 중에서 대박난 집들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밀키트를 가장 많이 사 먹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밀키트를 만들어야 하느냐?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0대나 30대를 대상으로 이 밀키트를 팔 것이다 라고 하면 온라인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검색을 해요. 밀푀유 밀키트라는 게 336건이 나와요. 황땡땡 밀푀유 나베, 맛집 키트, 채 땡땡 밀푀유 나베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모든 밀푀유 사진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 차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밀푀유 나베를 파시는 분 중에 내가 이 밀푀유 나베 시장에 신규로 진출을 한다. 여러분은 어떤 차별점을 가져야 할까요? 그건 기승전 사진이에요. 이유 중에 하나는 20,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포너 사피엔스족이 대부분입니다. 음식이 나오면 뭐를 해요?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왔어요?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셀카를 찍습니다. 그런데 밀푀유 나베라는 거를 검색했을 때 다 동일한 그 모양의 밀푀유를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이 갈까요? 클릭을 유도하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매장이 브랜드가 엄청나게 잘된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 아니다라면 차별성의 1번은 SNS나 또는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쿠팡 와이샵을 통한 사진과 동영상의 차별점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과 동영상에 영향을 주는 이런 비주얼은요, 실제로 패키지에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작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 밀키트 시장에 있어서
대부분 띠지건 슬리브건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됐든 음식 사진을 찍고 거기에 워딩을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 사진이 먹음직스럽게 찍혔을 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음식 사진이 별로 먹음직스럽게 찍히지 않으면 어떨까요? 레트로 느낌이라고 하기에도 좀 약간 애매하고 호감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고객의 나이가 몇 살이냐, 다시 말해 공략하고자 하는 연령대에 맞춰서 나는 50대 이후의 사람들을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면 켈리를 통해서 조금 더 전통적인 느낌이나 아니면 우리 매장에 신뢰감을 나타낼 수 있는 전통성 부분을 좀 더 부각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고객에게 커스터마이징,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실제로 패키지를 구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나나 우유 하면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50이 넘는 분들은 엄마나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다녀오면서 먹던 바나나 우유. 근데 2030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빙그레 왕자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동일한 바나나 우유에 대한 다른 추억과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밀푀유 나베라는 이 아이템은 조금 젊은 층을 겨냥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이가 있는 분들은 가마복고나 오뎅탕이 좀 더 겨울철에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가마복고나 오뎅탕을 만들 경우 실제 몇 년 전통에 몇 대째 이어오는 뭐 50년 부산 무슨 집에서 만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밀푀유 나베는 패키지부터가 인스타 감성으로 또는 패키지나 아니면 용기 자체에서도 조금 더 센스 있는 20, 30대가 좋아하는 컨셉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맛집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나 사피엔스인 실제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패키지 구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거죠. 맛집에 갔는데 동일한 포토존에서 다 사진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플레이팅이 예쁜 집들은요, 핸드폰으로 대부분 항공샷을 찍습니다. 난 이걸 먹었어요 라는 것들을 거의 동일한 구도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예를 들어 망원동에 있는 자판기 카페나 그리고 곱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문이 자판기예요. 그러면 자판기 문 앞에서 셀카를 찍죠. 이렇게 포나 사피엔스인 나이를 구분하지 않는 다양한 세대들에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한 맛집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맛집의 포인트는 밀키트 패키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밀키트를 받았을 때 사진 찍고 싶은 밀키트, 그리고 이 밀키트로 요리를 한 다음에 나 이거 먹어봤어요 라고 포스팅할 수 있는 밀키트,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기승전 맛입니다. 근데 맛에도 차별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즘에 음식이 맛없는 집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MSG. 적정량의 적정 입맛에 맞는 그런 맛은 웬만하면 다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차별점은 뭐냐면 데코레이션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일정 시간대에 TV를 좀 열심히 보는 편인데 갓파더라는 프로그램에서 문세윤 씨가 아버지인 주현 씨한테 실제 오뎅탕을 끓여줘요. 근데 거기에 랍스타를 2마리 넣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뎅탕에 있어서 엄청난 호사죠. 이와 같이 밀키트 하면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제육볶음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데일리 메뉴를 하든 또는 100일, 200일, 300일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 이런 기념일이 됐든 아니면 캠핑이 됐든 우리 집 메뉴를 어떻게 차별성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전략들이 모여서 밀키트 맛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12명의 엄청난 레전드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의 목표는요 바로 밀키트 맛집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저희 멘티들도 굉장히 열심히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 사례를 여러분한테 많이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밀키트를 준비하는 많은 사장님들 제 영상을 통해서 밀키트 맛집이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